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최근 힙한TV 구독자 여러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많이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한TV이긴 하지만 사실 고관절이라는 분야가 좀 낯선 분야라서 좀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도 많을 텐데요. 오늘 또 좀 낯선 용어가 나옵니다. 원형인대. 가끔 고관절 외래를 보실 때 고관절을 이어주는 인대인 원형인대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원형인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관절은 대퇴뼈와 골반골 그리고 골반골의 비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잘 아실 테고요. 이렇게 고관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을 잘 살펴보면 엑스레이입니다. 왼쪽은 엑스레이고 오른쪽은 제가 그림으로 그린 고관절인데요. 대퇴골두와 비구 이 두 가지 뼈로 이루어진 그 사이에 연골이 채워져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어주는 인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실제로 있습니다. 엑스레이선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비구에서 그러니까 즉 골반뼈에서 대퇴골두로 이어주는 인대가 있죠. 저렇게 되면 왠지 관절이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다시 아까 그림에서는 골반뼈와 대퇴뼈를 이어주는 곳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저 원형인대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 원형인대의 역할은 크게 대퇴골두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들어가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또 고관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하는 어린이에서는 고관절이 발달하는 시기의 어린이들에서는 이 원형인대로 통과하는 혈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성인이 돼서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골괴사가 또 여기서 연관이 되는데요. 대퇴골두 골괴사라는 것이 대퇴골두로 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뼈 조직이 죽는 병인데 여기서 이 원형인대에서 들어오는 혈관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복잡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원형인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를 안쪽으로 모을 때, 그리고 그냥 평행하게 있을 때, 그리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릴 때, 저 대퇴골두와 오목한 모형의 비구를 이어주는 저 하얀색 인대 같은 것이 보이시죠? 저 인대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를 모으거나 안쪽으로 돌릴 때 느슨해지고 보시죠. 이럴 땐 좀 느슨해지고요. 벌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릴 때는 저것이 팽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슨한 상황에서는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진 않는데 특히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거나 외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할 때 저렇게 팽팽해진다는 것은 저 동작에서 고관절이 불안할 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관절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관절입니다. 일단 뼈 자체가 볼 소켓 형태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주변으로 많은 근육과 인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원형인대가 이 고관절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좀 과다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더 도움을 주는 역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고관절 내시경을 할 때 원형인대를 찍은 사진인데요. 즉 화살표로 반짝반짝거리는 저 부분이 원형인대에 해당이 됩니다. MRI에서 보시면 저같이 또 반짝반짝하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까만 선 같은 게 보이시죠? 저게 MRI상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원형인대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MRI를 보세요. 아래쪽 MRI를 보면 저 화살표에 해당하는 곳에 까만 선이 안 보이죠? 줄 같은 형태의 까만 선이 안 보인다는 것은 원형인대가 파열되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다쳤던 분이고요.
관절 내시경으로 아까 봤던 사진과는 달리 노랗고 하얗고 그렇던 정상 조직과는 달리 뭔가 피가 고여 있죠. 피가 고여 있고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원형인대 파열 단독적인 원인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은 아닌데요. 다른 원인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잘 제거를 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원형인대가 있어야 될 곳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원형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형인대가 파열됐다고 해서 이 고관절이 불안정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증상을 일으키는 부분을 잘 다듬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죠? MRI에서 보시는 저 까만 줄 모양이 저렇게 원형인대인데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파열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파열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항상 파열이라는 단어가 환자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이 그림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이게 춤을 추는 모습이죠. 발레를 하는 모습인데 다리를 저렇게 많이 과다하게 벌리는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보다 더 많이 벌어져서 거의 V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꺾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발레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관절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그때 MRI를 찍어보면 MRI가 사실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아까 그 까만 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대퇴골두 동그란 쪽과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원인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시행했던 발레리나 분의 고관절 사진인데요. 고관절 안쪽에 원형인대가 선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뭔가 덩어리처럼 있습니다. 원형인대가 파열된 채로 저렇게 응고 저렇게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레를 열심히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원형인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아주는 것이 없으니까 좀 더 유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원형인대가 없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잘 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인대 파열을 꼭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또 원형인대가 어떤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형인대를 찍은 내시경 사진인데요. 원형인대 주변으로 저와 같이 노란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지방 조직입니다. 저와 같이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물론 혈관이 보이긴 하지만요. 저와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이 정상인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빨갛게 뭔가 섬유화된 것 같이 딱딱하게 굳어 보이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소위 50견과 비슷한 50고, 고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경우에 원형인대 부위에도 저와 같이 빨갛게 염증이 심하게 형성되고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 사라지면서 섬유화되어 딱딱해진 조직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리를 외회전 그리고 다리를 벌릴 때 저와 같이 원형인대가 팽팽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양반다리 하는 자세인데요. 소위 우리나라에서는요. 왼쪽 그림에서처럼 저 원형인대에 빨갛게 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상적인 탄력을 가지지 못하고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뻣뻣해지고 딱딱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와 같이 외회전 그리고 다리를 벌리는 외전 동작을 할 때 악 소리가 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잘 됐었는데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MRI를 찍거나 해보면 저와 같이 원형인대에 염증이 심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래에서 원형인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원형인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염증이 있는데 왜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원형인대에 염증이 있어도 양반다리가 안 되는 이유. 염증이 뻘겋게 있는 부위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이럴 때 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스트레칭을 하라고 합니다. 특히 검사를 할 때 양반다리 모양으로 하면은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시고 또 공통적인 것 중에 자다가 주무시다가 다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벌어지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갔을 때 악소리가 나면서 하면서 깨어버리는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앞뒤로 걷거나 뭐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동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바닥에 앉기가 어렵고 양반다리 동작을 할 때
저렇게 책상 의자에 앉아서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다리가 이렇게 붕 떠버리는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단히 검사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고 다리를 저렇게 꼬는 동작을 했을 때 무릎 위로 다리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 원형인대에 염증이 있을 때 저와 같은 동작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염증은 서서히 풀어주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인대나 뭐 조직들도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서서히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 동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서서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스트레칭 처방을 해드리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뵙자고 해서 외래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다리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통증도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하십니다. 즉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시뻘겋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돌리면 당연히 아픈데 서서히 늘리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느새 다리가 올라가죠. 저 때부터는 또 좋아지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이제 조금은 좋아지셨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고관절 스트레칭을 권해드리죠. 단 여기서 이전에 뭐 많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 여기서 고관절의 구조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즉 대퇴비구 충돌이나 비구 이형성증이나 뭐 기타 고관절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 과도한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 오히려 또 관절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그 자체가 또 연구를 손상시킬 수가 있고 소위 뭐 비구순 파열을 또 유발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트레칭을 권해드리는 경우는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 주변, 고관절 주머니, 고관절낭 그리고 원형인대에 염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스트레칭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1, 2, 3, 4단계처럼 그림으로 따라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른쪽 다리를 스트레칭 한다고 했을 때 누워서 왼쪽 무릎을 덜 굽히면 굽힐수록 저쪽에 올리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왼쪽 무릎을 점점점 굽히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 다리 허벅지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기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은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와 같이 단계로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이전처럼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서 통증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근데 무조건 자가 스스로 그냥 혼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가능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스트레칭을 처방받으신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낯선 또 이름이 나왔는데요. 원형인데 이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 진료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